상무님, 실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사장님, 무수히 많은 상사들 중 내 남자가 될 확률은 0.0001%죠. 그래도 괜찮아요. 로설에는 엄청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원하셨던 사내 연애물 2탄을 준비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가시죠. 10위. 어젯밤 우리는입니다.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와 친한 친구의 불륜 장면을 본 여주는 깨끗이 돌아서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여주는 오랜 친구 사이인 남주를 불러내 위로를 받으며 아슬아슬한 분위기에 휩쓸려 몸으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피하려는 여주와 기어이 그녀의 회사로 발령을 내어온 남주. 그들의 회사 내 밀월이 심쿵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친구에서 연인물을 보실 수 있어요. 삽입되어 있는 일러가 아주 그냥 9위. 비서 중독입니다. 6년간 워커홀릭인 본부장의 비서로 근무 중인 여주는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선을 넘어오는 그의 말투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후계 구도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본부장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못마땅한 반대파에 의해 여주는 이직을 할 뻔도 하지만 우리의 본부장이 절대 놓아주질 않아요. 남주의 복수와도 연결이 된 여주의 시달림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이 서서히 연인 감정으로 발전하는 전개가 술술 읽혀지는 소설입니다. 8위. 상사와 몰래 하는 짓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내 모델이라는 소리를 듣는 팀장이 아래를 몰래 훔쳐보는 여주는 항상 감탄을 하며 그걸 속인다 생각하지만 그에게 고스란히 들키고 있죠. 뭐든 큰 게 마음에 든다는 술에 취한 그녀를 차로 바래다 주며 남주가 묻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못 다닐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여주는 한술 더 뜹니다.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나요? 처음에 소개글을 보고 아무 스토리 없는 그저 씬만 나오는 로코가 아닐까 하며 봤는데 웬걸 이렇게 색텐 터지는 로코물일 줄이야. 게다가 스토리 탄탄하고 알콩달콩과 심콩심콩과 거침없는 꾸굼이 환상적으로 조합이 된 소설입니다. 7위. 사내 맞선입니다. 친구 대신 선자리에 나간 여주는 허세 장렬 캐릭을 시전하죠. 하지만 그 상대가 그녀의 회사 대표라면 그녀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쫑난 일이죠. 오래 월급 받고 싶은 여주는 회사에서 대표님만 보면 머리만 숨기는 꿩처럼 숨기 바쁘고 그런 그녀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우리의 대표님은 소소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드라마와 웹툰으로도 나왔죠. 로코물이라 호로록 읽었네요. 6위. 언모럴입니다. 조폭이 세운 회사에 상무이사 비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여주는 메마른 감정을 숨기고 오늘도 여전히 남들 앞에서 입술 근육을 끌어올리고 있죠. 모시는 상사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사표를 준비하고 있던 중 서류를 전달하러 나온 그녀는 전무인 남주에게 납치를 당하고 맙니다. 사이코 성향의 남주 앞에서 여주는 살고자 그의 스파이가 되기로 약속을 하며 남주가 회장이 되는 날 풀려날 것이라 기대를 하죠. 그에게 불려가 매번 목숨의 위협을 견디던 여주는 기어이 그의 족쇄에서 풀려나질 못하고 피폐해져가는 과정을 피폐 장인이신 강윤결 작가님께서 흡입력 있게 써주셨어요. 사내 연애물이 이렇게 피폐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야 알았네요. 5위. 순수의 시대입니다. 빚에 쪼들리지만 악착같이 장녀를 크게 키워 성공시키려는 엄마의 기대가 항상 버겁던 여주는 대진그룹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그녀는 마음속에 대진자동차 사장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출장 중 용기를 내어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 말하고 남주는 그녀의 처음은 부담스럽다 말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던 남주가 빌라 주소와 비번을 주며 자신 있으면 오라 말하고 여주는 급한 유턴으로 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위험한 연애가 발각이 되며 여주는 아침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머리채까지 잡히게 되며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이릅니다. 소설을 보면서도 두 사람의 차이를 과연 어떻게 줄여나갈까 조마조마했는데요.
대기업 총수와 미용실 딸과의 사이는 어마어마하죠. 이럴 땐 남주가 과감히 헤쳐나가야 얘기가 풀려요. 남주 매력 쩝니다. 여주를 그리워하다 시름시름도 나오고요. 대형 견남의 캐붕도 보실 수 있어요. 재미있게 읽은 작품입니다. 4위, 인터셉트입니다.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항상 나타나는 백마탄 차도남과 동기사랑을 외치며 매번 그녀에게 다가오는 다정남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여주가 나옵니다. 전 단지 그녀가 부럽고 부럽기도 하고 부러울 뿐입니다. 과연 누가 남주가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며 읽은 작품인데요. 이건 리뷰보다 직접 보셔야 제 마음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사내물도 역할인물이 나오다니. 3위, 뜻밖의 우리는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오빠를 위해 그녀의 삶은 희생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그녀를 독한 년이라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독 그녀에게 칭찬을 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남주 지훈 대리님. 마음을 열어 그를 사랑하지만 여주가 처한 구질구질한 현실을 남주에게 들킨 그녀는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남자가 있을까요? 역시나 소설이니까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도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으면 흔들릴 것 같은 정말 매력 쩌는 남주예요. 온 마음을 바쳐 여주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심파 요소가 있는 소설이어서 그런지 보는 내내 울먹이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네요. 정말 재밌어요. 2위, 낮과 밤의 색입니다. 어린 시절 내도록 아버지의 폭력을 받아 살아오던 남주는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 오로지 회사 일만 해오는 남주입니다. 입사 때부터 짝사랑하는 여주에게 감정도 내비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가족과 출신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선을 보라는 가족들의 강요에 못 이겨 사귀는 남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여주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찾아온다는 통화 내용을 들은 남주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주겠다며 제안을 합니다. 다급한 여주는 남주와 거래를 하고 부모님 앞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연기를 하던 두 사람이 점점 더 현실에서 썸을 타는 과정이 너무나 심쿵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회식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몰래 손을 잡아오는 남주가 저는 왜 그렇게 심쿵할까요? 제가 손을 잡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남주의 출신이 끝내 둘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이건 꼭 보셔야 해요. 읽고 나서도 며칠을 가더라고요. 1위, 너에게 푸름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전교 1등 여고생인 여주는 학교 인기 짱인 수학 선생님을 불러내 좋아한다 고백을 해요. 20살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고백할 거라는 선언도 하죠. 8살 차이 나는 남자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여느 여고생이라 생각한 남주는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돌리는 여주를 보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그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말을 하고 얼마 후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그가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려요. 의대생이 될 거라던 그녀의 말을 기억해 전국의 대학병원에 전화를 할 정도였던 남주 앞에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친구와 동업한 회사에 8년 만에 그녀가 면접을 보러 옵니다. 그것도 유명 회사에서도 탐을 낼 정도로 유능한 회사원이 되어서요. 능력 여주와 당당한 여주는 바로 이 여주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해와 질투로 인해 헤어진 두 사람이 사내 연애를 하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레는 연애를 합니다. 부러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주의 성장의 아픔은 그저 덤일 뿐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남주는 그녀와 동행한 다른 회사 소속의 사람의 명함을 여주가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질투가 심해요. 그리고 유일한 남주의 열등감은 바로 8살 차이라는 거. 정말 페이지 넘기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 중에서 독자분들의 취향에 맞는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